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제6권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경우의 수란 무엇이고 경우의 수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자, 먼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네, 맞아요. 두 가지예요. 앞과 뒤, 이렇게 두 가지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동전이 서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일단 동전이 서는 경우는 경우의 수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네, 맞아요. 1, 2, 3, 4, 5, 6 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주먹, 가위, 보 이렇게 세 가지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일에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경우 소풍은 취소됩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일 날씨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날씨의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죠?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우박이 내리는 날, 안개가 낀 날 등등. 어때요? 쉽게 찾기가 어렵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날씨의 경우의 수는 사실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씨를 결정짓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온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습도고요. 또 하나가 기압이에요. 고기압, 저기압 알죠? 그런데 온도만 해도 어때요? 온도만 해도 그 종류가 수만 가지예요. 21도, 21.5도, 21.1도 다 세기 어려워요. 습도도 마찬가지죠. 60%, 61%, 60.5%, 60.1%. 기압도 마찬가지예요. 1010mbar, 1011mbar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날씨의 경우의 수는 사실상 무한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1번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경우의 가지수. 과거의 일을 가지고 따지는 게 경우의 수다. 2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의 가지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우의 수로 따지는 거다. 3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경우의 수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의 가지수. 자,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는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3번입니다. 즉 경우의 수는 미래의 정보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모든 영역들이 과거나 현재를 다루는 것에 비해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래프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내가 미래에 과연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할까?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미래의 직업은 무엇일까? 인간은 미래의 나의 모습에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죠. 수학자들이 아니어도. 맞아요. 점쟁이라든지 주술사라든지 요즘 우리가 보는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은 전부 미래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수학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다루는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이 6권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모아서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죠.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가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이 나와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동전이 서는 경우는 왜 경우의 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동전이 서는 경우는 왜 경우의 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 세 명이 마당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와서 얘들아 너희들 노는 거 잠깐 중지하고 엄마 심부름을 좀 갔다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엄마에게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A, B, C 세 명의 어린이 중에 A라는 친구가 좀 똑똑하고 약삭 빨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B, C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우리 세 명이 모두 다 심부름을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만 심부름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은 계속 놀이를 진행하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B, C가 어때요? 좋다 그래요. 자, 그런데 B, C가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심부름을 갈 거냐? 어떻게 정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A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동전을 던질 거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B 네가 가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C 네가 가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B하고 C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너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동전이 서면 가면 되잖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공정한가요? 공정성이 달라요. 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해요? A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에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게임은 수학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은 같지만 동전이 설 가능성은 작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능성을 확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수학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는 반드시 가능성이 같은 것만을 경우의 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보면 또 확실하죠. 원판에 화살을 쏘아 맞힐 때 화살이 꽂힐 경우의 수가 1, 2, 3 그리고 경계선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맞아요. 1, 2, 3에 맞을 가능성은 똑같죠. 하지만 경계선에 맞을 가능성은 다르기 때문에 경계선에 맞는 경우를 경우의 수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화살이 경계선에 꽂히면 어때요? 다시 하면 돼요. 무효로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경우의 수란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학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는 반드시 무엇이 같아야 된다?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 가능성이 같은 것만을 경우의 수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 설명을 듣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경우의 수에 대하여 옳은 설명은 동그라미, 틀린 설명은 X표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1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를 말합니다. 맞았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경우의 가짓수를 말한다?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의 가짓수를 말한다? 이것도 아니죠. 네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차례를 정해서 빠짐없이 구하는 것이 좋다? 맞아요. 경우의 수는 기준이나 차례를 정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정하면 빠짐없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능성이 똑같은 사건만을 경우의 수로 인정해야 된다? 맞았죠. 여섯 번째,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세 가지다? 아니, 틀렸어요. 2예요. 7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6입니다. 맞아요. 6가지가 맞아요. 여덟 번째,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2가지 2입니다. 아니에요. 2, 4, 6으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12, 12가지이다. 맞았어요. 동전 한 개에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주사위 한 개에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2하고 6을 곱하면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 3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경우의 수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했어요.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래프 파트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미래에 관계된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